그 여인을 당장 내치라.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다. 말이 끝나자 궁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과 찻잔이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단 하루, 아니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었고 그 결정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총애와 폐출이 이렇게 빠르게 뒤집힌 이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선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왕이라 말합니다. 당파를 다루고 전국을 설계한 정치가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저는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보다 먼저 제 감정이 움직였고 감정이 제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 무게가 제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중의 여성 문제는 늘 정치였습니다. 왕비와 후궁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가문이 있었고 가문 뒤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결정이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끝까지 가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총애 역시 그러했고 미움 또한 그러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곧 명령이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제 결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폐출하였다. 포기하였다. 짧고 건조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 사이에는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 같은 생각을 반복하던 시간, 사소한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마음이 뒤집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지나치게 의심했습니다. 총애할 때는 모든 것을 내줄 듯했고 돌아설 때는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고 동시에 제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궁중의 여성 관계에서는 그 성향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고 또 다른 여인의 침묵에 분노했습니다. 감정은 늘 이유를 찾았고 이유는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명분이라는 껍질로 감정을 덮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도 유효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를 모시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었고 후궁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자들은 갑작스레 죄인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조정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감정은 제 안에서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궁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가? 왜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할수록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장희빈을 대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총애는 빠르게 깊어졌고 그만큼 불안도 커졌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자랐습니다.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결단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결단은 왕의 권한이었고 누구도 제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내치라는 말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그저 마지막 단계였을 뿐입니다. 순간의 침묵, 얼어붙은 공기, 고개를 숙인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흔드는 힘이 되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저는 정치가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감정에 휘둘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더 큰 파문을 불러오게 됩니다. 전하의 마음이 바뀌면 조정의 줄도 함께 바뀝니다. 그 말은 충언이었지만 제 귀에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신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저는 왕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애는 언제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갑작스럽게 식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제 결정은 늘 속도가 빨랐습니다.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패출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정치의 속도를 앞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그것을 전략이라 여겼습니다. 궁중 여성의 지위를 흔들면 그 배후 세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저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활용과 휘둘림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정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올린 상소를 읽으며 저는 제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명분은 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명분이 제 마음보다 항상 늦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궁중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오늘 웃고 있던 사람이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모두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인들을 모시는 내명부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한마디 말, 하나의 표정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기분을 살피는 눈빛, 제 표정을 읽으려 애쓰는 움직임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애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말의 진위, 태도의 변화, 주변의 소문까지. 그 과정에서 의심은 점점 커졌고 의심은 곧 확신처럼 굳어갔습니다. 한 번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것을 지우는 데에는 더 큰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낮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계산, 침묵 속의 불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생각은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제 감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사를 논하다가도 궁중의 여성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숨을 골랐습니다. 어떤 말이 제 감정을 건드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침묵을 권위로 착각했습니다. 실록에는 제가 자주 마음을 바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불러들였다. 처분을 거두었다. 그것은 관용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흔들리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오래가지 못했고 감정은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궁중 여성 관계는 점점 더 사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총애는 특정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패출은 곧 정치적 숙청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제 감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택인가? 질문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중간 지대에 서면 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끌어안거나 완전히 밀어내거나
그 둘 중 하나만이 제게 허용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점점 더 큰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조정 밖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왕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의 중심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이미 감정의 흐름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확신이 아니라 사랑이 제 손을 떠났다는 공포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특별하다고 여겼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더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라 여겼지만 제 불안은 점점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표정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이유를 따졌고 침묵이 길어지면 곧 의심이 되었습니다. 궁 안에는 늘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흘렸고 누군가는 과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문을 걸러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면 목소리를 낮췄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앉혔습니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분노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태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계산처럼 보였고 익숙한 말투는 연기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정은 판단보다 항상 빨랐고 판단은 감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실록에 남은 기록은 냉정하지만 그날의 제 마음은 결코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궁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총애가 깊었던 만큼 변화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혼자 남으면 낮에 밀어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흔들었는지,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질문은 점점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감정을 정당화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처분은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늘 충분했습니다. 실록에는 명확한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궁을 떠나는 날, 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직접 마주하면 제 결정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날만큼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형태로 남았습니다. 총애를 거둔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소식을 들으려 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집착이라는 것을.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움직인 뒤였습니다. 궁중은 다시 재편되었고 조정은 또 다른 균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 위에는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얹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계속해서 같은 위기를 반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용기가 그때의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시 들여보라. 아니,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말을 바꾸는 제 입술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명이 뒤집혔고 그때마다 궁 안의 질서는 미세하게 금이 갔습니다. 제 감정이 흔들릴수록 나라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애를 거둔 뒤에도 제 마음은 결코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여인을 버렸다고, 정치가 감정을 눌렀다고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버린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채 밀어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국사를 논하고 조정의 균형을 따졌지만 해가 지면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떠올랐고 그 기억은 곧 불안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다시 분노로 변했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흔드는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여인을 들였습니다. 마음을 바꿀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한 감정을 지우기 위해 다른 감정을 덧씌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궁중의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는 왕비와 후궁의 교체가 잦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비와 복위, 총애와 몰락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합니다. 붕당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 세력 균형을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의 시작점에는 늘 제 마음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제 감정과 맞아떨어질 때는 옳은 말이 되었고 어긋날 때는 불충이 되었습니다. 국정은 논리로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 심기 하나에 따라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작은 변화에도 의도를 찾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보고에는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말, 누가 누구를 질투한다는 소문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럴수록 궁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침묵이 다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 나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강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애매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든 증오든 분명해야 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극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 미움을 사면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처분 역시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죄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왕비를 해하려 했다는 혐의, 궁중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 모두 왕의 결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처형이 결정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끝날 때마다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마다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여러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싶으면 곧 의심이 뒤따랐고 의심이 들면 관계는 끝났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익숙한 파국이었습니다. 조정은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왕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국정은 신하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총애가 내일의 화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착했던 것은 여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배신당하지 않았다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에 타인에게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고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여러 가문의 운명, 그리고 나라의 안정까지도 제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저는 너무 인간적이었고 그 인간다움은 때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더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제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은 내렸지만 감정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년으로 접어들수록 제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깊은 침전물이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이전보다 안정된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궁중 여성의 교체도 눈에 띄게 줄었고 국정 운영 역시 형식적으로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다스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쳐서 멈춘 것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이라 했다가 내치고 용서했다가 처벌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왕의 하루는 늘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말년의 선택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실록에는 제 말년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고 국정을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제 마음까지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성숙이라 불렀겠지만 제게는 체념이었습니다. 궁중의 여성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 웃을 때도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억눌렸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집착했을까? 만약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흘렀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여성은 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고, 불안의 근원이었으며, 동시에 권력의 매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정치를 분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끊임없이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국정은 제 감정의 리듬을 닮아갔습니다. 급격히 움직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총애를 받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몰락했던 이가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제 얼굴을 살폈고, 백성들은 그 여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대는 저를 냉철한 정치가로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붕당을 교묘히 활용하고 왕권을 강화한 인물로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 계산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의 바탕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은 왕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었기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집착은 심해졌습니다. 말년에 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의 계절은 늘 일정했습니다. 꽃은 피고, 잎은 졌습니다. 그 질서 앞에서 제 삶은 유난히 요동쳐 보였습니다. 많은 여인이 제 곁을 스쳐갔고, 많은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중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 감정이 국정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실패라기보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총애와 배출, 사랑과 처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린 한 왕의 모습까지도. 실록은 담담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남긴 진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